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암 하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런데 또 가장 오해도 많은 암이기도 해요.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오늘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숫자가 하나 보이죠? 11.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새로 받으신 분들 중에 이만큼이 바로 갑상선암 환자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 다른 어떤 암보다도 흔하게 발견된다는 얘기죠. 갑상선암 하면 또 거북이암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왜냐면 진행이 엄청 느리다고 해서 붙은 건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암은 암인데 정말 거북이처럼 마냥 안심하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갑상선암의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무려 97%가 유두암이라는 종류거든요.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근데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예후가 정말 좋고 치료도 아주 잘 된다는 사실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내가 갑상선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네, 바로 그 신호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섹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건강검진 가서 초음파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거울 앞에 서서 목을 살짝 만져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목에서 뭔가 만져진다고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특히 이런 위험 신호들을 잘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멍울이 막 돌처럼 딱딱하고 침을 삼켜도 꼼짝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눈에 띄게 커진다. 이럴 땐 주의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쉰다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호니까 꼭 체크해보세요. 근데 혹시 지금 목 만져보시면서 덜컥 겁부터 나신 분 계신가요? 자, 너무 걱정부터 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목에서 만져지는 멍울의 90에서 95%,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암이 아닌 그냥 양성결절이거든요.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병원에 가서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요?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딱 정해진 순서대로 검사를 진행해요. 먼저 초음파로 혹의 모양을 자세히 보고 이거 좀 더 확인해 봐야겠다 싶으면 아주 가느다란 주사기로 세포를 살짝 떼어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걸로 거의 정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단이 확정됐다면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특히 갑상선암 수술 분야가 요즘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거든요.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하나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갑상선암 수술을 앞두고 암을 제거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거 하나는 정말 걱정된다 하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목에 남게 될 흉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눈에 잘 띄는 부위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새로운 수술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목을 직접 째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개 수술을 했잖아요. 당연히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목에는 전혀 상처를 내지 않는 최신 로봇 수술이 있어요. 아니, 목에 흉터가 없는데 어떻게 수술이 가능하냐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로봇 수술이 단순히 흉터가 없어서 좋은 미용적인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여기 부갑상선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이걸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학적인 장점이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요. 로봇이 워낙 시야를 크게 확대해주고 손놀림이 정교하니까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결국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수술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치료를 마친 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 이제 평생 약 먹어야 돼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약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 하나가 일석이조의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몸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암세포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해서 재발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바로 식단 문제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김치, 미역국, 해조류, 이제 못 먹는 건가요? 하는 걱정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평소처럼 맛있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걸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치료를 받기 직전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잠시 요오드가 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때 빼고는 괜찮아요. 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아니, 수술도 다 끝나고 치료도 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몸이 천근만근 피곤하죠? 네, 이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환자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죠. 이 피로감, 물론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우선 잠 푹 주무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등 활동량을 늘려보시고요. 물도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다 해봐도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그때는 꼭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로 호르몬 수치가 잘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일상관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환자들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갑상선암의 예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냥 말이 필요 없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만 잘 받으면 1기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정말 예후가 좋다는 걸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갑상선암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흉터 걱정 없는 로봇 수술처럼 치료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치료 후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미래 아주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치료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암을 이겨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경험을 딛고 넘어서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